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우리가 보통 증상이 그다지 심하지는 않지만 오래 끌고 잘 낫지 않는 병을 일컬어 만성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자의 수도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만성질환을 나이 들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증상 정도로 여기고 방치하면 악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승준 가정의를 모시고 노년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 노인들은 젊은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병원이나 약국이나 좀 많이들 방문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노인들의 병 관리가 좀 이렇게 힘든 이유가 있다면 왜 그런 걸까요? 예, 연세가 드시면서 네. 이제 몸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몸의 변화가 이제 새로운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고, 또한 다르게 네. 새로 정상적인 노화의 단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서 좀 노인들의 새로운 이런 질환을 네네. 관리하는 것이 힘든 점이 있고요. 네. 또한 이런 의학계의 많은 실험들이 이제 중장년층에서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지침서를 만들기 때문에 네. 그 똑같은 지침서를 노인들에게 작용하기도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사실 지금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노년, 노인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 같은 뭐 100세의 인생을 바라보는 이 시대에 노인을 정의를 한다라면 어떻게 의학적으로는 의학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나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네. 의학계에서 노인을 보통 65세 이상으로 일컬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65세 이상의 노인, 1950년 3월 20일생, 항상 영원한 오빠라고 불리시는 네. 가수 아시나요? 조용필 씨. 예. 그래서 영원한 조용필 씨. 오빠라고 해서요. 그럼요. 네. 그래서 조용필 씨의 이 슬라이드에도 나왔듯이 네네. 이런 사진을 보시면은 노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아직은 젊어 젊으시죠. 보이시죠? 네, 그렇죠. 오빠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65세에 이러한 노인들도 있으면은 그러면 70세를 노인으로 불러야 되나 네. 아니면 80세를 노인으로 불러야 되나 그래서 이러한 나이보다는 새로운 이런 정의를 한 것이 이제 네. 신체적인 허약함을 따라서 병의 관리를 달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지금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신체적 그 허약함이라는 거는 정확히 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인 허약함이라는 네. 건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정말 노인처럼 보이시는 노인들을 일컫는 말이고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걷는 속도가 늦어지시는 분, 네. 아니면은 이런 의도치 않게 네. 체중이 빠지시는 분, 아니면은 이런 활동량이 줄어들거나 네네. 힘이나 에너지가 약해지는 이러한 분들을 일컫는 이제 정도를 가리키는 것을 신체적인 허약함이라고 네네.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에도 나왔듯이 이런 9가지의 단계대로 나눴는데요. 그래서 네. 한쪽의 스펙트럼을 보면은 이제 건강하셔서 이제 뭐 운동도 하시고 혼자 이러한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시는 젊게 사시는 노인들도 있는 반면에 네. 이제 가족들의 도움 없이 활동을 못 하시고 또 걸으실 때는 워커에 의존을 하셔야지만 걷는 그런 분들은 이제 신체적인 네네. 허약감이 많이 진행이 되신 노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룰 주제가 노년의 만성 질환 관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만성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만성 질환 뭐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요. 오늘 주제로 다루고 싶은 것들은 네. 이제 보통 많이 아시는 그런 성인병, 그래서 당뇨, 네. 고혈압, 네, 고혈압. 그리고 또 고지혈증, 아.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김도원 신장내과 전문의께서 출연을 하셨었을 때 그 고혈압을 치료하는 환자는 140에 90 이하 그리고 당뇨 환자는 130에 80 이하로 그 뭐 치료 목표를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노인 고혈압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그 2014년 네. 캐나다 고혈압 협회 지침서에 따르면 네. 이런 신장이나 뭐 당뇨나 심장마비 뇌졸중 이러한 만성 질환을 가지 않으신 80세 이상의 노인들은 오히려 그 혈압의 목표 수치를 조금 더 느슨하게, 조금 더 높게 잡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수축기 혈압을 150을 목표로 하는 걸 권장하고 있는데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네. 그 고혈압, 일반 고혈압 환자의 목표 140,
그리고 그 당뇨 환자의 목표 130에 비하면은 150은 조금 높죠. 더 높은 수치이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러면은 특히 이 노인들의 만성 질환 관리는 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네. 보통 많은 노인분들이 이런 많은 약을 복용하시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서로 약 간의 그 인터랙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또 같은 약을 같은 도수를 써도 그 젊은 환자들보다는 조금 더 그 반응하는 약의 게 그렇죠. 네. 반응이 더 세게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네. 오늘 다룰 주제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똑같은 도수를 써더라도 이런 반응이 크게 나오신다면은 이제 그 네네. 저혈압, 저혈당으로 네. 문제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허약한 이제 저 신체적인 허약한 말씀하셨잖아요. 그 허약한 노인 당뇨 환자에게 당뇨의 목표를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0 이렇게 좀 느슨하게 잡는 거는 저혈당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혈당이라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노인들에게는 네. 조금 더 느슨하게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보통 노인들에게는 저혈당이 왜 위험하냐 하면은 네. 저혈당이 더 자주 올 수도 있고요. 또 더 중요한 문제는 저혈당이 왔는데 그것을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네.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당뇨병을 앓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당뇨병을 앓고 계신데 이 당뇨의 목표에 당뇨의 그 수치 목표를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는 게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잠깐 말씀드릴 거는 이제 당뇨에 어느 정도가 컨트롤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수치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혈당 기계를 갖고 계셔서 그 집에서 그 시간 내 그 혈당의 수치가 얼마 있는지 알 수 있는 자가혈당 체크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피를 뽑는 네. 랩에 가셔서 피를 뽑아야만 알 수 있는 수치, 당화혈색소 수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흔히 아는 거는 자가적으로 이제 수치가 나오는 건데 당화 혈색소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네.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네. 지난 3개월 동안에 당뇨가 얼마나 컨트롤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이고요. 네네. 이 지표를 그 당뇨의 목표로서 네. 아주 중요한 목표로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당화 혈색소의 수치라는 게 일반 당뇨 환자라든지 그 노인 당뇨 환자랑은 좀 다른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2014년 캐나다 당뇨협회 지침서에 따르면 네. 보통의 당뇨 환자들은 당화혈색소 목표를 7.0 이하로 네. 유지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모든 환자들이 이 똑같은 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예외에 되는 환자들, 조금 더 이 당화혈색소를 느슨하게 잡아야 되는 환자들은 이 지표에도 나와 있듯이 그 수명이 길지 않은 환자, 그리고 만성 질환이 많은 환자, 그리고 그 저혈당이 자주 오는 환자, 아니면 저혈당이 왔는데 지각을 하지 못하는 환자, 이러한 환자들 여기서 빨갛게 제가 하이라이트로 나와 있는 그 네네. 목록에 해당되는 환자들은 8.5% 까지만 유지를 할 수 있게 조금 더 느슨하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허약한 노인 당뇨 환자의 경우에 이런 그 당뇨의 목표를 느슨하게 좀 8.5까지 이렇게 좀 느슨하게 잡는 이유라는 거는 결국 이제 저혈당을 좀 피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이유인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에 되는 사항들을 잘 보시면은 이제 허약한 노인들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사항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은 저혈당을 막기 위해서 그 당화혈색소 목표치를 네. 조금 더 느슨하게 8.5 정도로 유지를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또 네. 자가 혈당 체크를 하실 때 네네. 한 5에서 12 정도 공복이나 식사 전 혈당이 5에서 12 정도 조금 더 느슨하게 잡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방금 이 저혈당이라는 게 왜 노인 건강에는 그렇게 위험한 거죠? 예.
연세가 많아질수록 이런 저혈당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중요한 점은 이제 저혈당이 자주 오실 수도 있고 또한 더 위험한 점은 저혈당의 증세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혈당의 증세 없이 지각을 하지 못하시고 넘어가시는 경우 또 노인들에게 많이 해당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저혈당이 오셨을 때 위험한 문제는 이제 어지러움증을 통해서 이제 낙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갑자기 넘어지시거나 하실 수가 그렇죠. 있겠군요. 네. 그래서 낙상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저혈당을 막아드리고요. 네. 또한 저혈당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당이 공분이 돼야 되는데 이런 저혈당으로 쇼크를 주신다면은 이제 뇌에 어느 정도의 손상이 특히 저혈당이 자주 되신다면 손상을 네네. 자주 입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앞으로 넘어갔을 때 이런 치매의 위험성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왜 저 어르신들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뭐 당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초콜릿이라든지 뭐 사탕 같은 거 갖고 다니시는데 다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연관이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네. 지금 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특히 당뇨가 있으신 네. 그 노인 환자들 분들은 이러한 몸에 이상이 있으실 때는 네. 꼭 그 자가혈당하는 기계를 가지고 체크를 하시고요. 네. 또 이러한 그 기계가 없다면 네. 그런 저혈당이 나오는 의심되는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바로 치료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예를 주신 것 중에 이제 초콜릿으로 네네. 많이 하시는데요. 초콜릿은 사실 지방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당을 공분을 하기에는 좋지 않은 예이고요. 그래요? 그래서 더 좋은 예는 이제 저기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지만은 주스를 드신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라이프세이버라는 뭐 캔디를 드신다거나 그래서 네. 이제 저혈당은 그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험한 상황은 바로 당을 공급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사실 이유 없이 그냥 모르고 먹었던 캔디 중에 하나가 그 라이프 세이버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게 당을 곧바로 섭취가 되는 그런 또 의미가 있었군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고지혈증 우표는 노인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드셔서 노인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 만성질환 관리가. 예.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을 노인들에게 네. 관리할 때 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어느 정도 복습에 네. 시간을 갖는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피 검사를 통해서 고지혈증을 알아보는 이유는 결국은 중요한 목표가 앞으로의 10년간 심장마비, 뇌졸중이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을 예측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환자를 위험성이 높은 그룹, 중간인 그룹, 위험성이 낮은 좋은 네네. 그룹으로 나눠드리는데요. 이런 나누는 이런 위험성을 예측하는 캘큘레이션 자체가 사실은 7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실험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적용하기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고지혈증 지침서에 따르면은 네. 임상에 네. 맡긴다. 그러니까 의사의 의지에 맡긴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힘든 대답이 되겠고요. 이제 고지혈증 그 만성질환 관리의 경우에 이미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시는 그런 노인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권장을 하시나요? 예, 이미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꼭 계속 이것을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하지만 이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예방법, 이제 이제까지 한 번도 심혈관 질환이 없으신 분이 네. 그 앞으로 처음으로 생길 심혈관 질환을 막기 위해서 네. 드시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그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고생을 하신다면은 끊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요? 네, 그렇지만 이제 부작용 없이 잘 하실 수 있다면은 앞으로의 나올 수 있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꾸준히 또 복용을 하셔야 하시는 되는 것도 거고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사실 콜레스테롤 약의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근육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그 근육통이라는 통증을
경험하고도 그 부작용을 안고도 계속 이렇게 복용을 지속적으로 하셔야만 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예, 그래서 말씀드려 네. 주신 대로 그 콜레스테롤 약의 제일 큰 흔한 부작용이 부작용. 네. 근육통인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근육통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신체에서 이제 큰 근육, 이런 그 허벅지 근육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네네네. 그 팔 근육 네. 이러한 것인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통증에 대해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연세가 많아지실수록 이제 맞아요. 관절통이 많으시죠. 네네. 그런데 이제 맞아요.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관절이 아프신데 콜레스테롤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아. 콜레스테롤 약에 관한 부작용은 관절에 나오는 통증이 아니고 이런 근육에 나오는 통증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콜레스테롤 약에 관한 근육통은 사실 리서치를 통해서 봤을 때 그렇게 흔한 통증은 아니라고 나오는 리서치 결과도 네. 있고요. 네네. 그런데 하지만 정말로 그런 콜레스테롤을 통한 근육통으로 고생하시는 노인분들이 있다면은 특히 이런 허약한 노인들에게는 그런 밸런스를 좀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는 것이, 이제 허약하신 노인들 같은 네. 경우는 이제 근육도 줄어들으시고 그래서 힘도 낮아지시고 또 활동량이 적어지시는데 거기에 더 악화로 그런 근육통 때문에 그 활동량이 더 줄어들으신다면 그러니까 신체의 허약함을 더 나쁘게 진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분들은 그 콜레스테롤 약을 끊어보시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본인이 이제 자가 증상을 느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용을 했는데 왜 어르신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이 약을 먹어서 여기가 갑자기 안 아픈데도 아픈 것 같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들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주변 분들, 지인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 부작용으로 여기도 아프다 저기도 아프다 해서 그냥 알아서 끊으시는 경우도 사실 많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뭔가 좀 의문점이 있으시면 뭐 의사분들한테 가서 이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꼭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어르신들 건강 관리, 특히 이제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편찮으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만성 질환이라는 게 비단 뭐 어르신들만 노년에만 이제 발생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미 가져왔던 병일 수도 있고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팁이라고 할까요? 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노인 네. 이런 만성 질환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여기서 그 저혈압이라든지 저혈당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중요하게 드리는 말씀이 중요한 그 예방이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조절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집에서나 이런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낙상을 하셨을 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까지 드셨던 약들을 다시 리뷰를 해서 빼야 될 거는 빼고 줄여야 될 건 줄여야 되는 시간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낙상이 있으셨을 때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다시 가정의를 방문하셔서 이제까지 복용했던 약을 가져오셔서 좀 리뷰를 해서 그 약을 조절하는 것이 앞으로의 낙상을 예방하는 데 꼭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만성 질환이라는 그 병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쉽게 고쳐지지는 않고 오래 이렇게 좀 끌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은 혼자만 이제 고민하거나 이제 쉽게 지나쳐서 간과하지 말고 꼭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 건강은 본인이 좀 지켜셔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러한 좀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것을 네. 오늘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방법을 네. 연세가 지나가신다 네. 많아지신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을 유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오히려 연세가 드실수록 이러한 많은 것들이 좀 더 느슨해지고 조금은 약을 바꿔야 될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한 노년의 삶을 보내기 위해선 건강의 위험 요소인 만성질환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만성질환 위험을 조기 예방하기 위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혈압 검사는 물론 혈당 검사, 또 골밀도 검사 등 건강 검진을 실시함으로써 합병증을 예방하는 등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